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솔 6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죠. 윤석열 검찰총장. 상당히 지금 권력으로부터 청와대로부터 외압도 받고 또 뭐 산하의 수사팀들이 뭐 공중분해되다시피 했고 또 심지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계속 견제구를 날리면서 뭐 기소검사와 수사검사를 분리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옥죄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옥죄고 있죠. 그렇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임기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버티면은 물론 뭐 어떤 징계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은 본인이 계속 버티면은 정권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다시 차기 대권 주자로 호명이 됐습니다. 한국갤럽이 한 달에 한 번씩 이 자기 대선 주자를 여론조사를 하죠. 여론조사 질문 항목은 이런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다음번 대통령감으로는 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특정인을 답하지 않으면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는 인물은 누굽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사는 대부분 이 객관식이죠. 후보자들을 쭉 나열을 하고 이 중에서 누구를 선호하느냐. 그 조사가 그때 세계일보가 보도한 그 객관식 보도였습니다. 그때 세계일보가 지난달 26일, 28일이죠.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 여기에서는 후보자들을 쭉 놔두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따라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당시에 10.8% 지지를 받았죠. 그래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위 했고 32.2%. 그 뒤를 이어서 단번에 2위로 올라갔습니다. 한교안 한국당 대표까지 제쳤죠. 그래서 화제를 모았는데 그때 윤석열 총장이 앞으로 나는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후보군에 검찰총장을 넣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했고 그렇죠. 세계일보와 또 여론조사 기관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갤럽은 우리는 뭐 객관식이 아니고 우리는 주관식이라서 어쩔 수 없다. 그냥 후보들을 정하지 않고 자기의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다음번 대통령감으로는 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데 뭐 윤석열이라고 넣는데 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 입장이었죠. 그런데 실제로 그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때 한국갤럽이 1월 달에 조사를 했을 때는 1%를 얻었죠. 1% 주관식으로 해서 그냥 뭐 후보군도 선정하지 않고 했는데 갑자기 검찰총장이 1%를 얻어서 차기 대권 주자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은 차기 대권 주자가 8명이 쭉 1% 이상이 8명이 쭉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낙연 그리고 한교안 이어서 바로 뒤 3위를 기록했습니다. 5%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본인이 나는 여론조사에서 빼달라. 나는 자기 대권 주자가 아니다. 뭐 지금은 아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주관식으로 하니까는 쟁쟁한 사람들을 다 제쳤습니다. 일단 이낙연 전 총리가 25%, 한교안 대표가 10% 나왔고 한교안 대표의 절반이 윤석열 총장이 5%를 얻었는데 그 뒤를 보면은 3%, 1%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있는데 이 쟁쟁한 사람들입니다. 안철수, 이재명, 유승민, 홍준표, 박원순 이렇게 다 제쳤습니다. 이 사람들 1%에서 3%까지 받았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5%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1%였는데 바로 4%포인트 4배, 5배가 뛴 거죠. 그렇게 하고 특히 지역별로 제가 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뭐 모든 선거의 승부처입니다. 뭐 대선도 마찬가지죠. 수도권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선호도가 한국당 한교안 대표와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는 한교안 대표가 8% 지지를 받았는데 윤석열 총장이 7%였습니다. 불과 1%포인트 차죠. 그 다음에 인천, 경기 여기서도 한교안 대표 8%인데 윤석열 총장이 6%입니다. 불과 2%포인트 차로 근접해 있습니다. 또 하나 의미 있는 것이 이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텃밭이죠.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이 지역에서 7%를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5%인데 이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7%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50대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았는데 50대에서 8%, 60대 이상에서도 7%. 이렇게 장년층에 또 상당한 지지를 얻고 그러다 보니 이 한국당 지지층만 놓고 딱 조사를 해보니까 나는 한국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그 설문 응답자들을 보니 한국당 지지층에서 윤석열 총장이 15%를 받았습니다. 한교안 대표는 37%인데 지금 뭐 한교안 대표는 뭐 자기 대권 주자로 이미 여러 차례 올라 있고 그런 상황이고 윤석열 총장은 처음 어떻게 보면 처음 등장하는 입장인데 37대 15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 윤석열 총장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 검찰총장은 후보군에 넣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밝혔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이 정치권 속성을 보면은 윤석열 총장은 대권 논쟁에서 항상 지금이 이제 변수가 아닌 거의 뭐 상수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다 채우게 되면은 임기 다 채울지는 아직 모릅니다. 임기 다 채우게 되면은 내년 7월에 임기가 끝나는데 그 대통령 선거가 그 다음에 2022년 3월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시기적으로도 윤석열 총장이 자기 대권 주자로 우뚝 설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수치로 나타났지만 실제로 윤석열에 대한 그 응원 분위기, 지지 분위기는 상당하죠. 윤석열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SNS 상에서 뭐 응원가를 보내는 것은 뭐 상당히 많은 사례가 있고 또 대검청사 앞에 윤석열 총장이 있는 대검청사 앞에 무슨 뭐 하한이 몰려들고 뭐 응원하는 그런 뭐 나무가 있어서 거기서 뭐 선물 같은 게 걸려 있고 물론 다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론들도 계속 윤석열의 정치적 그 무게 이런 것을 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부산지검을 방문했죠. 전국지검을 순회하면서 어제 첫 방문지로 부산지검을 갔는데 부산에는 그 윤석열 사단이었다가 그 자천당한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이 있습니다. 부산고검 차장도 만났습니다. 한동훈 차장이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있을 때 조국 일가 비리를 수사했고 또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을 수사를 했죠. 그러다가 기소를 다 거의 한 상태에서 자천을 당해서 부산고검 차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부산 가서 한동훈 차장도 만나고 했는데 그 부산지검에 한 200명 가량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시민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뭐 한우성도 지르고 마치 정치인처럼 그렇게 응대를 했는데 현수막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문재인을 수사하라. 윤석열에게 당부하는 거죠. 문재인을 수사하라. 이런 현수막도 있고 또 부산 사투리로 석열아 니만 믿는데 이런 현수막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마치 대중 정치인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윤석열 현상, 윤석열 신드롬, 윤석열 대망론까지 계속 제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념을 해야 될 것은 윤석열 총장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에게서 10%의 지지를 받고 또 한국당 지지층에서 15% 지지를 받았는데 이것이 결국 그 윤석열 총장을 보수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느냐? 그 문제는 별개입니다.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렸다시피 윤석열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서 최순실 게이트, 그 박영수 특검 때 수사팀장이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서 본인의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다가 자천을 당하고, 그러니까 보수 정권에 대한 수사도 했고, 진보 정권에 대한 수사도 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대권 주자다, 뭐 이렇게 정립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 검사 생활 동안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수사의 잣대를 검증하게 되었기 때문에 특정 정파에 쏠리기보다는 이념과 노선을 떠난 그런 대권 주자가 될 가능성, 그것은 있다고 봅니다.